자,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xy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x 더하기 y의 제곱, x 빼기 y의 제곱을 서로 빼고 있죠. 제곱 빼기 제곱이 바로 보이는 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거고요. 당연히 이 친구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둘이 더한 값 해서 2x, 그 다음 여기서 얘 뺀 값이죠.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 빼주시면 2y가 돼서 결과적으로 4xy만 남는다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x와 y를 곱한 값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둘이 곱해버리면 분모는 일단 4가 돼서 얘네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쭉 정리해 주시면 분모는 4끼리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분자에 있는 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루트 2 요 값하고 그 다음 루트 5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한 값만 남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루트 5 똑같고 루트 3 빼기 루트 2 똑같은데 합차 공식이네요. 그러면 얘도 전개하시면 앞에 거 제곱해서 5 빼기 뒤에 거 제곱값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뒤에 거 제곱값을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곱셈 공식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3, 뒤에 거 제곱하면 2, 더한 값은 5가 될 거고요. 둘이 곱해서 2배 해주죠. 마이너스 2 루트 6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 루트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인수분해된대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는 얘기죠. 인수는 이렇게 된대요. 오른쪽에는 여기 x 더하기 a, x 더하기 b를 전개하시면 x제곱 a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될 거고요. 이게 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6이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여기 6이랑 ab 같은 거. 다시 말해서 ab 곱한 값이 6인 거고요. 그 다음 ab 더한 값이 c라는 거죠. x 앞에 계수. 됐죠? 우리가 아는 건 딱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ab는 누구다? 정수죠. 그럼 정수기 때문에 곱해서 6이 나오는 정수가 어떤 애가 있는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a가 1일 때 b가 6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 6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 다음 a가 2일 때 b가 3인 경우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a, b 위치를 바꿔서 쓰셔도 마찬가지 곱해서 6이 나오는 경우겠죠. 자, 정수 둘을 곱해서 6 나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때 더해서 나온 값을 c라고 하고 이 c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이런 경우라면 예를 들어 지금처럼 a가 1이고 b가 6이었다면 자, 더한 값이 c죠. c에 올 수 있는 값은 7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7이 될 겁니다. 더한 값이 c니까 c니까 더한 값이 5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c에 올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c에 올 수 있는 값은 7도 올 수 있고 마이너스 7도 올 수 있고 5가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중 가장 큰 값은 7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2-1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a, b로 각각 놓고요.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정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루트 2는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은 수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다 1을 다 빼서 0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정수 부분이란 나 자신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값을 얘기합니다.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값.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정수 부분은 0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A는 0이라는 거. 그럼 정수 부분이 0이니까요. 소수 부분은 나 자신이 됩니다.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더한 게 나 자신이니까 결과적으로 정수 부분이 0이면 나 자신이 바로 그냥 소수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먼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되셨으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A가 0인 거에 보였으니까 이건 딱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다시 쓰면 우리는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됐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그냥 취향인데요. 그냥 이거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바로 정리해버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앞에 거 제곱 2, 1 더하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 2배 해주시면 2 루트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돼서 없어질 건 없어지고 정리해서 나오는 값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예요. 자, 취향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푸는 과정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B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 마이너스를 좀 넘기면 이렇게 되죠. B 플러스 1은 루트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가 구하려는 애가 얘입니다. 답은 몇이다? 2.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방정식 둘이 있는데요. 모두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바라봤을 때 b제곱 빼기 4ac가 0이라는 거네요. 됐죠? 혹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라는 표현을 중학교 때 계속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바로 보시면 b제곱 빼기 4ac가 0이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요 b의 짝수가 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b 프라임, b 절반의 제곱 빼기 ac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고 부르게 돼요. 물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루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다루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들어놓으시고 다음에 수업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를 짝수 공식으로 보시면 b'의 제곱 빼기 ac가 0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p는 9라는 거. 됐죠? 자, p가 9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밑에 있는 식을 다시 써보면 x제곱 빼기, 자, 9 대입하면요 4x 플러스 q는 0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짝수 공식이네요. b'제곱 빼기 ac가 0이네요. 고로 q는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근이라는 표현. 방정식의 근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대입하면 다음 등식이 성립되게 만들어주는 그 적당한 x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을 대입하면 당연히 등호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근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알파엔 0이 아닌 수를 넣어야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니까요. 양변을 알파로 나누시면
알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될 거고요. 이 둘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나와야 되죠. 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와 같다는 거.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답이 바로 보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요. 3 대입하시면 되겠죠? 3의 제곱 9 마이너스 2가 되세요. 결론은 7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근이 연속하는 짝수라는 표현. 자, 근이 누군지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왔어요. 연속인 짝수입니다. 그 짝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일 거고 양의 정수일 거고요. 제곱의 합이 100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두 근을 좀 설정하면, 예를 들어 내가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때 또 다른 근은 베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파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하나가 짝수고 다른 하나도 짝수여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알파는 짝수가 될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안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근이 알파고 다른 근은 알파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이때 두 근 제곱의 합이 100이라는 이 표현을 바라보면서 제곱해주면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2의 제곱을 더한 값이 100이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전개하면 자, 2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플러스 4가 100이라는 거고요. 100이 넘어가고 2를 나눠주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넘어가면 마이너스 96이죠. 그거 2로 나눠주시면 48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자,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6, 8에 48이네요. 고로 알파는 6 또는 마이너스 8이 될 건데, 자, 우리가 한 근을 알파라고 했었죠? 6과 마이너스 8 중 적당한 값은 6이 되네요. 됐죠? 그럼 또 다른 값은, 또 다른 근은 8이었겠네요. 그래서 두 근이 각각 6과 8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문제에서 말해줬던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6과 8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에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0 만드는 그 두 근이 6과 8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 를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해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활용해야 되는 방법이니까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요. 두 근의 합 14는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두 근의 곱 48은 2차 계수분의 상수 c가 되어서 b는 마이너스 14, c는 48 해서 둘이 더한 값은요 34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자라고 하면 자, 두 근이 누군지 알아요. 2차 앞에 계수가 1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결론 x-6, x-8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누가? 문제에서 있던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해서 좌변을 전개하시면 x제곱 빼기 14x 플러스 48은 다음과 같겠죠. 그래서 b자리는 마이너스 14, c에는 48이 온다 라고 방정식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요. 도로를 뺀 넓이가 700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은 전체 넓이를 말씀해 보시면 40 곱하기 25가 되죠. 1000입니다. 여기에서 도로를 뺀 넓이가 700이었대 라는 그 말은 도로의 넓이가 몇이다? 300이었다 라는 거고요. 도로의 넓이를 좀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시면 요 넓이랑 요 넓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더하신 다음에 요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또 한번 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도로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자, 문제에서도 보시면 도로의 폭은 x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먼저 가로부터 보시면 25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라인이죠. 요 평행 사변형이 되겠죠. 밑변의 길이 x 곱하기 높이니까요. 여기도 40x였구나. 다시요. 40x가 있고요. 25x가 있고요. 됐죠? 그 다음 여기에서 요 가운데 되는 부분 가로 곱하기 세로 x제곱이네. 네, 이거 두 번 했죠? 한번 빼주신 게 300이다 라고 식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넘겨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5x 플러스 300 얘가 0이야 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만 인수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 참고로 6, 5, 30인데 60 곱하기 5 하면 되고요.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에다 쓸게요. x-5, x-60, b 0이니까요. x는 5 또는 60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이야기. 도로의 길이를, 넓이를, 도로의 폭을 x였죠? 이때 이 x는요. 폭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25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에 있는 x값은 5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답을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자, 다음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지점이 A이고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했을 때 이때 OAB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를 밑변으로 보시고 그 다음 여기 A에서 여기죠. 여기를 높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변과 높이만 알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A좌표하고 B좌표만 알면 되는데 일단 B좌표는 너무 쉬워요. Y절편이니까 X의 0 대입한 값 4가 돼요. 그래서 B좌표는 0,4라는 거. 그럼 다시 얘기하면 밑변의 길이가 4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높이죠. 이 높이는 점 A의 X좌표를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왼쪽으로 얼마큼 갔느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2차 함수 꼭지점의 X좌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봤는데 요식 변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틀렸을 겁니다. 일단 2차 앞에 있는 최고차 계수 마이너스 4분의 1을 앞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남은 거 X제곱 그 다음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플러스 4X가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4는 그냥 쓸게요. 됐죠? 자, 전개했을 때 같은 식이 나오게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를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죠.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자, 전개하시면 x제곱 둘이 곱해서 2배 4x 있고요. 2를 제곱한 값 4는 원래 없었던 거죠. 앞에 있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원래는 없었던 거죠. 이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다 플러스 1을 붙여서 이렇게 써야만 실제로 전개했을 때
위에 있는 식과 같은 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왼쪽으로 두 칸 갔다는 얘기니까 높이가 몇이 됐다? 2가 됐다. 그래서 밑변이 4고 높이가 2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가 되겠습니다. 결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돼서요. 넓이는 4가 됩니다. 자, 보시면요. 2차 함수 하고 x축이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그 말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를 띡 그려놨을 때 x축이랑 안 만난다고. 자, 왜 아래로 블록이냐면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요. 아래로 블록인데 안 만난다 라는 이야기고, 안 만난다는 그 말은 x축 y는 0을 얘기하죠. 둘이 만나는 교점이 없다고요. 그 말은 둘이 연립했을 때 만족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둘이 연립했을 때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둘이 연립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k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얘를 0 만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 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죠.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 친구의 꼭지점의 x좌표까지는 얘기할 수 있죠. 2라는 거. 그럼 2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판별식을 썼을 때 나오는 과정과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 마무리해 볼게요. 판별식 b제곱 빼기 4ac죠. 짝수 공식 갑니다. 제곱 빼기 ac 0보다 작다. 됐죠? 고로 k는 4보다 크다. 이게 9번에서 얘기한 k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전 P를 잡아놨고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이 P의 좌표를 좀 구해달래요. 그럼 P의 좌표를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 문자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T라는 문자로 쓰면 T,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점 P가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이 점 P의 X좌표가 바로 이 사각형의 밑변의 길이, 가로의 길이고요. 그 다음 점 P의 Y좌표가 곧 이 직사각형의 높이, 세로의 길이가 되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을 곱한 값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S라고 표현하면 넓이는 둘이 곱한 값 T하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4를 곱한 값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최대가 됐을 때 점 P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전개해서 또 다른 2차 함수의 최대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않고요. 얘를 그냥 새로운 다시 함수로 그려서 얘기를 해 볼 겁니다. 자, S는 T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당연히 T축이 있을 거고 S축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나 더, T가 몇일 때 이 S가 0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T가 0일 때하고 2일 때 그때 0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T 2차 앞에 있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S축은 여기 있겠네요. T가 0일 때. 자, 우리가 보는 건 T 값이 계속 변화할 때 그때 이 넓이 S의 최대값이거든. 이 S가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값만 찾으면 되거든. T에 누구 넣었을 때 여기 있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는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요 가운데
t값은요 0과 2의 한 가운데죠. 1이겠네요. 넓이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 t가 1일 때. 됐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그때의 넓이도 아니고 그냥 좌표였네요. 그럼 t에다 1을 넣어서 우리가 좌표를 그냥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 됐죠? 11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는 얘기고요. 이미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말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누구나 다 넣어도 되니까 우리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아예 그 구조를 똑같이 비교해서 개수를 비교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를 사실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어야 돼요. 자, 우변만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a로 묶으면 x 빼기 1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꼭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x 빼기 1이 앞에 있는 두 개항의 공통인수니까 이걸 앞으로 묶어냈을 때 남은 친구는 2x 플러스 1 더하기 a가 될 거고 여기에 b를 더한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거 쓰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왼쪽에 있는 2차식을 x 빼기 1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죠. 됐죠? 그래서 이 친구를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쭉 표현하고 있는 항등식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요. 얘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차근차근 해결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써볼게요. 연습하셔야 되니까. 자, 2, 1, 0이 되겠죠? 개수, 최고차부터 순서대로 써주시고 상수 0까지요. 까먹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나누는 애 x 빼기 1로 나누죠?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플러스 1. 그걸 씁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내려오고 곱해서 쓰시고 더해서 쓰시고 곱해서 쓰시고 더해서 쓰시면 끝. 이때 다음 조립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2x제곱 더하기 x를 내가 x 빼기 1로 인수분해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여기 순서대로예요. 2x 플러스 3이 되었고 나머지는 3이더라. 됐죠? 그러면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똑같네요. 몫이 되었고 얘가 몫이구나. 나머지가 여기 있더라. b는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친구가 바로 b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그냥 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자, 얘가 몫이죠? 얘가 몫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2x 플러스 3이라는 이 값은 2x 더하기 1 플러스 a랑 같은 값인 거예요. 이거 전개해서 그냥 바로 알아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면 왼쪽에 있는 이 다음 1차식을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a이더라. 됐죠? x 더하기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a이더라. 그럼 1차로 나눴으니까 조립제법 쓸 수 있겠네요.
2, 3 순서대로 쓴 게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요.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띡 붙이면 되겠죠. 됐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마이너스 1인데.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미안합니다. 다시. x 빼기 1로 나눴을 때죠. 미안해요. 부호를 잘못 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자, 내려와서 계속 조리집어 가시면 2 곱하면 2 더하면 5. 몫이 2고 나머지가 5야. 진짜 몫이 2였잖아. 나머지가 5네요. 얘가 바로 a 값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a 값은 5였다. 둘이 더한 값은요 8이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조리제법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전개하셔서 개수를 비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보시면 A, B, C 줬고요. 뭐라 줬고요. 결과적으로 바로 대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개하신 다음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X라는 어떤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X입니다. 넘어가서 X. 얘가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A. 전개하시면 3B.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C. 3이 다 있네요. 그럼 3을 다 앞으로 묶어서 이왕이면 양수부터 쓸게요.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그놈이 바로 X. 됐지요? 자, 그래 놓고 나서 X제곱의 개수와 Y제곱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X제곱, Y제곱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문제는 이렇게만 주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편안하게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죠. 일단 B에서 A를 빼고 C도 빼라는 얘기네요. 그럼 뺄게요.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2Y제곱 B가 있고요. 여기서 A,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를 빼란 얘기고요. 그 다음 C 바로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6Y제곱도 빼라는 얘기죠. 됐지요? 그럼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빼주고 빼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빼주면 마이너스 4였는데 플러스네요? 그럼 X제곱. 됐죠? 여기에다가 3을 곱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다항식 X였다. 그럼 결론 X는 3X제곱 빼기 27Y제곱이 될 거고요. 개수 둘이 더한 값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13번입니다. XY 주어져 있고요. 다음 값을 구하세요 인 거죠. 그럼 이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통분해서 XY분의 Y세제곱 빼기 X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 요거 어떻게 정리할까? 라고 하면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나는 그냥 애초에 통분해 버린 김에 이렇게 갈게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요. Y 빼기 X의 곱셈공식 변형. 됐죠? 곱셈공식 변형으로 갑니다. 그럼 플러스 3XY, Y 마이너스 X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Y 빼기 X가 누구이고 XY 곱한 값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겠죠? 자, Y에서 X를 뺀 값은 몇일까요? 라고 하면 자, 여기서 얘를 뺄 거예요. 2루트 2. 그 다음 XY 곱한 값은 몇일까요? 라고 하면 곱하시면 합차 공식이네요. 제곱 빼기 제곱 4-2니까 2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 여기다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서 써주시면 2분의 자 2루트 2의 세제곱이죠. 자 제곱하면 8이 됩니다. 그럼 16루트 2 됐죠?
그 다음 얘가 2니까 6이고요. 6에다가 2루트 2 곱하네요. 12 루트 2. 됐죠?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18, 28이니까 2를 나눠서 14 루트 2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4번 문제 보시면요. 다항식의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해주는 a 값을 우리가 구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항이 4개가 곱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항이 4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둘씩 짝을 지어서 잘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어떻게 짝을 짓느냐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시고요. 자, 이 4개의 숫자 중에 둘씩 짝 지어서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그 둘씩 적당히 짝을 지은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4개 중에 둘씩 곱해서 같은 수를 만드는 둘의 짝이 있다. 그럼 그 둘이 적당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4하고 3 더하면 7이고요. 1하고 6 더하면 7이죠. 그래서 가운데 둘과 밖에 있는 둘이 적당히 짝을 이루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부터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2. 그 다음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6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더해서 같은 애가 나왔어. 적당히라고 말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공통인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이 공통인수를 우리가 a라고 하면 a 플러스 12, a 플러스 6 더하기 a. 발음이 좀 겹치네요. 그냥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a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72 더하기 a라고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 보셔야 돼요.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꼴이죠. 어떤 2차의 완전 제곱꼴인 거죠.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이거 완전 제곱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완전 제곱이니까 얘가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말의 뜻은 절반의 제곱이 이 자리에 오면 좋겠어. 됐죠? 절반의 제곱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다시 절반의 제곱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되니까. 아니면 판별식을 씁시다 라는 겁니다. 자, 절반의 제곱으로 갈게요. 절반 9의 제곱 81이 72 플러스 a였으면 좋겠어요. a는 몇입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맞은 a 값은 9입니다. 15번이고요. x축과 만나는 어떤 좌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x축과 만난다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x축과 만나는 좌표, x축과 만나는 어떤 교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x축이라는 건 y가 0일 때를 말한다는 거. y가 0일 때를 말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y는 0과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를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립한식을 써보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때 x축과 만나는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3과 b라는 얘기는 다음을 0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3 또는 b라는 거겠네요. 다시 말하면 다음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죠. 그럼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은 대입하면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이네요. 그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당연히 0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때 우리는 a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9 플러스 9 플러스 a가 0이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됐죠? 자, a가 마이너스 18인 거 알았으니까 다시 씁니다. 자, x제곱 빼기 3x 빼기 18이 0인 거고요. 이 친구의 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인수분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x-6 됐죠?
자, x는 누구? 마이너스 3 또는 6이에요. 마3은 얘기했던 근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b가 몇이다? 6이다. 됐죠? a와 b를 더한 값은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 16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눈 나머지하고 목과 나머지를 한번 써주세요 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px를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누어 제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더라 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똑같이 px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엔 얘를 ax 플러스 b로 나누어 제꼈을 때 그때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둘 다 px로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 x자리에 각각 같은 값을 대입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 x에 내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이 부분 0돼서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r만 남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p라는 어떤 다항함수에 x 대신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r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밑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돼서 몫이 누가 오든 항상 0이 돼 없어질 거고, 그럼 여기 p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은 값만 남으니 이 나머지가 r로 동일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사항. 자, 그러면 위아래가 같은 식이라고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r 더한 거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 둘이 같은 식이겠죠. 자, 요 둘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요 친구 a, x 앞에 있는 이 개수 a를 앞으로 빼내면 여기는 x 플러스 a분의 b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곱하기 뭐 이렇게 있는 거겠죠? 자, 둘이 같은 식이랍니다. 그 말은 x 더하기 a분의 b, x 더하기 a분의 b 앞으로 묶어나면 남은 이 목 qx는 a에다가 새로운 몫을 곱한 값이랑 같다 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몫은 a분의 1 곱하기 qx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나눴을 때 몫은 a분의 1 qx가 될 거고요. 그때 나머지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r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17번 문제를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필요한 건 근각일수 관계네요. 쓸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가 된다는 거. 이 친구를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두 근의 합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1이고요.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3분의 2가 되겠죠. 얘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의 세제곱이니까 1이고요.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이 되겠네요. 약분해 주시면 결국 1-2네.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혹시 모르고 있다면 지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 익혀 놓으시고요. 뒤에 있는 방정식 파트에서 계속 요 내용들을 익히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2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됐죠?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둘의 합을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분모끼리 곱해 주시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분의 이렇게 곱하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곱합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 분모 전개하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와 전개하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죠. 요 친구 제곱 더하기 제곱, 요 친구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바꿀 수 있고, 뒤에 있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씁시다. 그 다음 여기도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2, 마이너스 3분의 1, 2 대입해서 쓰시면, 자, 씁니다. 편하게 쓰세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래. 그 다음 여기 2 제곱이니까 4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2가 된대. 됐죠?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하면 이 분수가 없어질 거예요. 자, 분모 분자에 3을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 더하면 3이었죠? 3 곱했네요. 9로 바뀝니다. 마찬가지 여기 더하면 6이죠? 3 곱하면 18. 3 곱하면 2가 되겠네. 그래서 결론은 8분의 20 되겠고요. 4로 나눠주시면 2분의 5.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한 개 2,000원에 팔 때 400개가 팔린대요. 근데 X1 가격을 내리면 2X만큼 더 팔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판매 금액을 구하자라고 하면 원래 2,000원이었는데 X만큼 가격을 낮췄어요. 바뀐 금액이 되겠죠? 이때 원래 400개씩 팔렸는데 2X만큼 더 팔리잖아. 이 둘이 곱하면 한 개당 판매된 양이니까 이게 판매 금액이 될 거야. 이 금액이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가격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럼 Y라고 할게요. Y. 판매 금액을 Y.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그래프로 바로 해석하시면 돼요. 일단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온지가 눈에 보이네요.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옵니까? 라고 하면 여기부터 마이너스 200. 됐죠? 그 다음 여기 2000.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높을 때, 판매금이 최대가 될 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장 높을 때는 여기 있겠죠? 다시 말하면 2000과 마이너스 200의 한 가운데 있을 거예요. 2000과 마이너스 200의 한 가운데는 둘의 평균,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보시면 되니까
둘이 더하시면 1800. 그걸 2로 나눈 값 900이 되겠어요. 됐죠? 다시 말하면 X가 900일 때 판매금이 가장 크다는 거고요. X가 900이라는 그 말은 얼마에 팔 때? 1,100원에 팔 때입니다. 그래서 900이라고 쓰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뭘 물어봤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대답을 해주셨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읽으면서 식을 쓰도록 할게요. 되게 뭐가 복잡하고 길어 보여서. 자, 보시면요. px가 있습니다. 자, 다항식 px가 있는데 px가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 x세제곱 ax제곱 빼기 5x 플러스 빼기 b 이거네요. px가 있는데 얘를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4래요. 일단 몫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쓸게. 얘를 누구로 나누냐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로 나누거든. 자, 여기를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 되니까 우리 이 정도는 보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인수분해해서 얘로 나눴고 그때 몫이 나도 모르는 놈이 있을 거고 확실하게 아는 건 나머지가 3x 플러스 4더라 라고 해서 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때 p 3x 빼기 2를 3x 빼기 2라는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은 나도 모르겠지만 프라임 x라고 놓을게요.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다음을 대입해서 계산한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2차보다 작은 1차 형태로 표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를 px 플러스 q라고 놓을게요. 이 친구가 지금 rx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 아래다가 a, b 곱한 값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있는 위의 식에서 a, b 값이 먼저 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a, b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를 보시면 우리는 몫을 모르니까 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x 값을 적절히 대입해서 항등식을 해석해주면 되겠죠. x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자, 좌변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a 빼기 b 1 넣었어요. 마이너스 4는 자, 1 넣으면 쭉 0돼서 없어지고 7이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는 11이다. 관계식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0돼서 없어지니까 여기 일단 마이너스 2 대입한 값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니까요. 플러스 10 빼기 b는 싹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2는 값 마이너스 6 플러스 4네요. 마이너스 2. 네, 이거 계산해버릴 거를 이렇게 놨네. 자, 4a 마이너스 b는 자, 정리하면 플러스 2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둘을 연립해서 a, b 값을 먼저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 b만 먼저 구해봅니다. 요 밑에다 a 빼기 b는 11 똥똥 쓰시면 되겠죠? 자,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3a는 3a는 마이너스 15니까요. a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자, a가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그럼 b는요.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말이겠죠. 됐습니다. 자, A값, B값을 알아냈어요. 자, 여기까지 알아낸 다음에 다시 문제로 와서 우리는 여기 나머지 PX 더하기 Q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를 알아내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해봤더니 여기 몫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X에 0 또는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봐야지 라고 한 다음 다시 식을 세워봤더니 자, x에 0을 그대로 넣어보시면 여기는 p-2가 되고요. 없어지고 q만 남습니다. 됐죠? 자, 조금 있다가 그 다음 x에다 2번에 1을 대입하시면 1 대입하시면 p1은 싹 다 없어지고 p 플러스 q가 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p1, p-2 위에서 했던 이야기죠. x에다 1을 대입하면 p1이 바로 얘네고 없어져서 1는 값 7 나왔었네. 얘가 7이었네. 됐죠? 마이너스 2 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p-2는 마이너스 2는 값 마이너스 2는 값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였죠. p-2는 마이너스 2였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q값을 알아낸 거죠. 마이너스 2. 그럼 당연히 p값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9. 됐죠? 그럼 결론. 요 나머지 Rx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9x-2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궁금해한 건 이거였어요. 2분의 1 R에 AB를 대입한 값입니다. AB를 대입한 값. 그럼 AB 대입한 값 AB를 곱하면요. 몇이니 이거? 6, 5, 35, 80이 되네요. 그럼 80을 대입한 다음에 2분의 1 한 값을 우리는 답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80 대입합니다. 98에 72니까 718 걔를 2로 나눈 값 359 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을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21번입니다. 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라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에 대한 이야기죠. 둘이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더라.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연립하죠. 연립하죠.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하고 3x 플러스 k가 같을 때를 연립해서 넘기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고요. 2차 방정식이네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교점의 x좌표죠. 그럼 서로 다른 두 x값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b제곱 빼기 4ac 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짝수니까 짝수 공식 씁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여기가 2k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넘어가서 1이 될 거고요. k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데 최소인 정수라고 했으니까 k는요 1이 되겠죠? 2분의 1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입니다. 자, 보시면 22번인데 2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2x 빼기 3x 플러스 1 요거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x 더하기 x 더하기 5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이 친구를 보세요.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합시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뒤에 있는 문제에서도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게 자, 얘하고 얘네 둘이 더해진 어떤 다항식이 있다라고 이 두 개의 그룹으로 묶어놓고 생각을 하면 자, 보세요.
15 플러스 31이 있습니다. 두 수를 더한 값을 내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몇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얘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고 얘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이 친구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 1을 말하면 될 거야. 됐죠? 275 더하기 43이 있어요. 이거 5로 나눈 나머지 몇입니까? 라고 말하면 지금이랑 똑같이 얘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의미가 없고 얘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니까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요. 물론 이렇게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 5로 나눈 나머지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얘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얘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이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항식에서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얘로 나누잖아.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나머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2차식에다가 다음 2차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만 말하면 된다는 거야. 앞에 나머지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4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를 우리가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목과 그때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2차식을 2차로 나눴으니 몫은 상수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상수가 나왔을 때 같은 식이어야 되니 개수를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상수가 와야 되겠죠. 여기는 2고 여기는 4니까 상수에 누가 온다? 2가 오겠네요. 그래서 2가 와서 전개해 주시면 4x제곱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됐는데 같아지고 싶었을 때 최고차 계수만 같죠? 그럼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6x네. x가 되고 싶어. 뒤에 누가 와야 돼요? 플러스 7x가 와야 될 것 같고. 됐죠? 그 다음 5가 되고 싶어. 뒤에 누가 와? 3이 오면 되겠죠? 이게 바로 나머지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를 말해 줍시다. Rx는요. 7x 플러스 3. 됐죠? 여기다 0을 대입한 값을 말하세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식 표현해 놓고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되게 자주 봤던, 자주 나왔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fx를 x 빼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라는 표현을 보시면서 나머지 정리를 바로 이용해서 f에다가 5를 대입하면 6이 나온대 라는 말로 바로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라는 말을 보시면서 f 함수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온대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fx를 문제에서 x-5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 일단 몫을 모르죠? 나도 몰라 몫은 qx 그 다음 나머지를 써야 될 텐데 이 나머지에다 누구 대입한 값? 5 대입한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는 게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항상 2차보다 작은 차수 1차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rx를 ax 플러스 b라는 모습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는 다 보여요. 몫을 없앨 수 있는 적절한 x값은 5 또는 마이너스 3인데 x에다 5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알고 있어요. x가 5라면 f 5, 다시 말하면 6이 되겠죠? 6은요 5 대입한 값 5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얘기죠. 없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된다. 이 둘을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16은 뺀값 8a가 돼서요. a는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a가 2라면 b는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rx는 2x 플러스 4다. 자, 문제에서 여기에 5 대입한 값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14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죠. 마이너스 4네요. 자, 5 대입한 값을 말해주세요. 6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안 보였어요. 네, 미안합니다. 4번입니다. 자, 보시면 fx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누군지, 그리고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누군지가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누구다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바로 얘기할 수 있죠. f 함수에다가 2 대입하면 4가 나온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는 바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얘기하는 친구들 계속 따라가 보면 fx를 다음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여기 x에다 0 대입한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거 살짝 지워놓을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검산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분명히 몫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나올 거야 라는 말을 알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얘는 몇 차다? 2차식이다. 왜? 3차로 나눴으니까 얘보다 작게 나올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자,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요거부터 해요.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라고 다음과 같이 어떤 다항식을 썼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fx를 gx로 나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입니다 라고 말하시려면 꼭 나눈 gx의 최고 차수가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그래야 나눴고 몫이 누구고 나머지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수에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50 곱하기 2 플러스 3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누구로 나눴을 때 50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3인 거예요. 얘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50이고 나머지 3이라고 말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면 나머지는 2보다 작게 나눴어야지. 그럼 2로 나눴을 땐 몫이 51이고 나머지는 1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두 번째, 그 다음 또 아셔야 되는 이야기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는 잠깐 했지만 105 플러스 211이 있습니다. 자, 둘이 더한 수를 5로 나눠볼게요. 나머지 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더해서 316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얘 5로 나눈 나머지 얘 5로 나눈 나머지 그 둘이 더해서 나온 값을 한번 볼게 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받아들여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더한 값을 5로 나누면 그냥 얘 나눴던 나머지 1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분명히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fx라는 이 다항식 얘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나머지가 누구래? 나머지 무조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fx가 얘잖아. 지금 얘잖아요. 얘. 이 식을 내가 x 더하기 1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요 놈 둘이 더한 형태란 말이지. 어쨌거나 나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누군지 아니까 실제로 나눠 볼게요. 앞에 보시면 x 더하기 1 제곱이 있잖아. 이거 나눠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지. 아, 얘로 나누면 약분 되잖아. 나눠 떨어지잖아. 그럼 요 앞에서 나머지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계속 나머지가 나와야 된다며. 그럼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죠. 얘 몇 차식이었어? 2차식.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 가능하죠? 그때 몫은 1차식.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Rx를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그때 몫은 나도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3x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고. 하나 더. Rx 2차라면서 2차로 나눴다면서 그러면 몫은 상수로 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fx식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1 제곱 x 마이너스 2 qx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a 빼기 3x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뭔데? 얘가 이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네요. 자,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요 모르는 상수값만 찾으면 되겠어요. 이 값은 뭘 이용하면 돼? 여기 있죠. 2 넣으면 4 나온대. x에다 2 넣으면 여기 없어지죠. 0 돼서. 그럼 4 나온대. 4는 여기 쫙 없어지고 2 대입하신 값 3의 제곱 9a네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5네요. 됐죠? 넘어가면 a가 1이구나. 그러면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a가 1이구나. 끝.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 나머지 Rx입니다. 잘 정리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누구 대입한 값이죠? 0 대입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0 대입한 값을 그냥 말해주시면 되겠죠. 0 넣으면 1, 1,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잘 정리하시고 따라오세요. 자, 2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맞으라고 준 문제예요. 천천히. 자, x 플러스 2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엔 누가 와요? 마이너스 2가 오죠. 자, 2에는 마이너스 2가 옵니다. 그 다음 우리는 x세제곱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나눌 겁니다. 그럼 여기는 개수들을 순서대로 뿅뿅뿅뿅 쓰겠죠. 자, 이 자리에는 4가 오네요. b는 4입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거 써야죠.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조리제법 시작합니다. 일단 내려와서요.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아, C가 또 나왔네요. 마이너스 2고요. 둘이 더한 값을 써서 마이너스 1 나온 거예요. 그럼 더했는데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A는 1이었구나. 됐죠? 그 다음 다시 곱해서 쓰게 됩니다. D는요? 2가 되네요. 그러면 자 2하고 마이너스 1 더해서 1이 나온 거고요.
그걸 또 곱해서 쓰게 되죠. 됐죠? 그 다음 4에서 마이너스 2 더해주면 플러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결론 몫은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는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A, B, C, D, E를 다 더한 값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3이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면 되겠습니다.